자, 문제 2번 바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 2번은 영어권을 평가하는 문제였는데요. 영어권은 사실 40점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중 있는 논점인데, 이번에 30점짜리 나왔고요. 영어권은 30회, 31회 때, 뭐 31회 때는 사실 영어권이 나왔다기보다는 3방식이고, 거기에 영어권이 곁다리로 나왔다면, 30회 때는 이제 실제로 영어권이 나왔던 때 한 5년 만에 지금 나온 거죠. 한 5년 정도 만에. 그래서 뭐 어쨌든 영어권은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무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 좀 공부를 소홀히 하실 게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론도 아마 얼마 전에 나왔을걸요? 나 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볼게요. 그 영어권을 평가하려면 먼저 영업 관련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투하 자본을 빼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권이 나온다. 30회 때는 이제 영업 관련 기업 가치에서 특허권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형자산 중에 식별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영업권과 그 외의 무형자산으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대상 기업은 지금 그 25년도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8년 정도 된 거죠. 그렇고, 이제 대표자을 대상 기업의 특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고속 성장기 1에서 5기. 요게 거의 국룰이에요. 그 실제로 영업권 평가할 때도 5년 정도 현금 흐름 추정하고 6기부터는 안전 성장기로 해가지고 연구가치 환원해서 두 개를 더해서 영업가치를 구하는 그런 게 보통의 프로세스다. 그다음에 대상 기업의 결산일은 매월 말일이고 현금 흐름은 편의상 기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현금 흐름 추정 시 뭐 비영업 자산에 대한 수익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본다. 이게 영업 관련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비영업 자산에서 뭐 관련된 수익 비용,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그냥 투자용 자산으로다가 뭐 주식이 좀 있어, 회사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현금 흐름에 포함되면 좀 곤란하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매도 가능 증권은 이따 나오겠지만 비영업 자산으로 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빼고 계산하는 게 맞다. 쭉 보시면은 재무상태표 나오고 손익계산서 나오고, 여기서 고속성장기는 과거 매출 3년간의 상승률로 한다. 요거 계산해보면 딱 3%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어렵게 준 건 아니에요. 딱 3%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24년하고 동일하다. 24년에 보시면은 60%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말이 좀 어려워요. 잘 한번 요 세 개를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판관비는 24년의 판관 비율하고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라. 근데 이 판관비 비율에는 임차료가 포함되고 대표자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판관비에 임차료도 없고 대표자 급여도 없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 게 없는데 대신에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여기서 임차는 매월 200만 원. 그러니까 곱하기 12 하면 되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란 말이죠. 보증금은 우리 그 PGI를 구할 때 여기서 이제 뭐 EGI, NOI가 되는 건데 PGI를 구할 때 보증금 운용이율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증금 운용이율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에 뭐 공실률이 없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뺐으니까 빠뜨리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무위험 이자율 뒤에 보면은 자기자본 비용 구할 때 사용되는 그 무위험 수익률을 4%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했어요. 물론 이 비율이 워낙에 미미해가지고 그게 그 퍼센테이지를 잡아먹고 말고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하는 신용은 다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에 일단 다 하는 게 감점은 아니지 않을까?
진짜 완전 정반대로 썼으면 뭐 감점일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려한 게 감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고려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을은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7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 이게 바로 자가 노력비죠. 세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판관비는 비율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임대료는 비율에 넣어서 계산을 하고 대신에 대표는 비율대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상승하니까 비율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우리가 FCFF를 구할 때 감가상각은 더해주고 자본적 지출은 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순운전자본의 변동만큼은 또 더해주고, 더한다는 건 이제 순운전자본이 증가했을 때 더해준다는 얘기고 감소할 수도 있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되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금액의 자본적 지출이 재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는 고려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조금 좀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세율이 소득세율이 33%, 법인세율이 22%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개인이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율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영업권은 현재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당연히 사겠지만 그랬을 때 그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영업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그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최근에 평가할 일이 있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업권 평가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는 개인이 법인에게 매각한다는 이유로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쓰는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득세율이 맞는 것이다. 요거를 만약에 틀렸다면은 아무래도 영업 관련 기업 가치가 높았겠죠? 왜냐면은 세율이 더 낮은 세율을 썼으니까는 현금 흐름이 더 커졌을 것이고, 그러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글쎄 이거 틀리면은 사실 그 뒤로 쭉 틀리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표 당연히 틀렸을 것이고, 영업 관련 기업 가치 틀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 관련 기업 가치가 틀렸으니까는 당연히 영업권도 틀렸을 것이고. 근데 그거를 줄줄이 다 틀렸다고 하면은 진짜 전체 선택 중에 딱 한 번의 실수로 다 틀렸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약간의 감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이런 게 진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진짜 곰곰이 고민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까 빨리 푸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과감히 찍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운전 자본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요거는 30회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는 요 숫자가 조금 달랐겠죠? 달랐겠죠가 아니라 달랐지. 요게 8, 제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 요게 8이었고 10, 20은 거의 같아요. 그냥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특별히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려울 게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FCFF. 그럼 답을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영업권 평가의 건으로 기준 시점은 기재시 1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평가하고, 영업 관련 기업 가치는 기업 가치니까 칙 24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권리의 평가니까 23조에 있는 거죠. 둘 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영업 관련 기업 가치는 FCFF, 그 다음에 저는 목차를 WACC, 그 다음에 영업 관련 기업 가치 이렇게 잡는다.
FCFF 하기 전에 각종 변수들, 아까 그 매출액 3%씩 증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율은 60%,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다음에 판관 비율은 계산해 보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딱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24 더하면은 딱 2억 되니까 10억에 2억이니까 20%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증금 운용 이율을 저는 더했어요. 더하면은 뭐 진짜 약소하게 다르죠. 20.08%.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줄 때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20%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냥 뭐 1%도 차이 안 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고, 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33%, 추가 운전자본 소요율은 뭐 이거 계산해 보면은 10분의 1, 10분의 1, 20분의 1 이러면 그냥 바로 계산해봐도 그냥 0.15니까 15%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현금 흐름표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률로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거기서 일부는, 여기까지는 정률이지만 일부는 정액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해서 쓰는 것. 아까 그 판관비까지는 정률로 20% 줬지만 구분해서 쓰는 게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칸이 여러 개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많이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이런 표를 그릴 때 뭐 사실 이쯤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쯤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표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중간에 끊기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야 진짜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런 게 작용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 팁을 드리자면 저는 가운데 3기를 쓰고 1기, 5기 쓰고 그 사이에 2기, 4기를 써서 이 칸을 어느 정도 비율감 있게 벌려서 쓰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뭐 그리고 또 실수하기 쉬운 게,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현재 기수에서 전 기수 거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왜냐면은 전 기수에서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전 기수 걸 빼줘야 된다는 거, 그거 유의하시고, 또 특별할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에 아마 앞에 나왔을 건데, 매출액은 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100만원 단위로 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액은 반올림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썼고, 그 이하에서는 매출액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도 다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기에서 우리가 다 그 표처럼, 엑셀 데이터처럼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건 어렵지 않았을 거여야 되는데, 어려웠다면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그걸 쓰지 않고는 시간 안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걸 써야지 또 뭐 문제 1번에서 나왔던 MPV라든지 뭐 IRR 이런 것들의 계산도 손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두셔라. 자, 이제 그 FSC, FF 나왔으니까, 맥이 현금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WACC 구해야겠죠. WACC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가중평균 자본 비용. 뭘 가중평균 하느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가중평균해서 전반적인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은 보통 CAPM 방식으로 하고, 타인 자본은 뭐 비용이 딱 정해져 있죠. 세후라는 게 중요하지. 세후라는 게. 요것도 이제 가끔 빼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 실수는 항상 벌어지는 데서 벌어지거든요. 사람이 참 웃긴 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을 다음번에 실수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실수한 걸 다음번에 또 실수할 확률? 그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빼먹으셨다면은, 이게 나왔을 때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번쩍 떠올릴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자기 자본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숫자가 다 나왔기 때문에 틀릴 게 없어요. 보면은 자기 자본 비용에 여기 무위험률, 그 다음에 시장 위험률에서 무위험률을 뺀 이게 이제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그거를 이제 베타로 곱해서 전반적인 그 비용을 구하고 거기에 자기만의 특성 여기서 규모 위험 프리미엄을 구해줬죠. 더해줬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은 세후라고 했으니까 얼마. 이제 그 비중을 구하면 돼요. 비중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본 비중, 자본금. 만약에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손댈 게 없다면요. 재무제표에서 손댈 게 없다면 여기 자본, 그 다음에 그 부채는 이자 지급부 부채여야 돼요. 왜냐면은 타인 자본 비용에서 그 이자를 낸 게 자본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자본 비용이 없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요것만 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에서 두 개. 요렇게 해야지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뭐냐? 여기서 보면 토지를 재평가했더니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 1억 6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영업자산에서 비영업자산을 빼고 요게 있었죠. 매도증권. 그 다음에 토지 재평가의 증분. 장부에서 1억을 빼고 1억 6천을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6천이 증가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채를 전부 다 빼면 자기 자본이 나오는 거죠. 요 개념은 그 이론적으로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나중에 그 다른 표가 나왔을 때 또 알 수 있다. 그냥 뭐 더하기 뭐 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다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정답을 맞출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론적으로도 좀 유의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부 부채는 뭐 말씀드렸던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합쳐서 얼마.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비중을 구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비중을 구하면은 먼저 자기 자본 비중이 68%. 그러면 당연히 타인 자본 비용은 38%겠죠. 여기서 또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에서 안 나왔지만은 이때의 그 비중은 사실은 목표 비중을 넣어야 돼요. 그 목표 비중이라는 게 뭐냐? 목표라기보단 장기에 수렴하는 비중? 아까 보면은 5기까지가 고속 성장기, 6기부터 영구 성장기라고 했잖아요. 이때의 자본 비중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은 별도로 없고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자기 자본 비중은 68, 타인 자본 비중은 32 해서 구하면은 약 14%.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 고속 성장기와 안정 성장기가 동일하다는 가정만 있네요.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설명을 깜빡하고 안 한 거 있는데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이 베타 계수 있죠. 베타 계수. 이 베타 계수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면은 이 시장 위험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베타 계수가 1이라면 여기 요만큼은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위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 위험이 있을 때 나의 위험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거는 그 무위험률과의 그 격차 리스크 프리미엄에 내가 베타 시장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이라는 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좋으면 난 더 좋은 거. 시장이 안 좋으면 난 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위험의 노출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건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영업 관련 기업 가치를 구해보면은 매기의 현금 흐름을 FCF죠. 요 매기의 현금 흐름을 기말에 발생했으니까 그 25년 12월 31일 날 발생했으니까 우리의 그 가정이잖아요. 주요 가정. 그거를 WACC로 나눠서 매기를 2기, 3기, 4기, 5기 하면 이게 고속성장기의 현금 흐름의 현가. 고속성장기의 영업 관련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영구성장기는 그 WACC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 고속성장기와 안정성장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0.14로 그냥 나눠주고 대신에 5년 뒤니까 요거를 현가 해주면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요거 그 영업 관련 기업 가치는 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서 100만 원까지 표시하는 거죠. 이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그 뭐 어디서 반올림해라 이런 것들은 틀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요거 확실히 해주시고. 그럼 이제 영업 관련 기업 가치가 나왔으면 영업권 가치는 쉽죠. 근데 문제가 이게 30점짜리 문제에서 영업 관련 기업 가치가 20점, 요게 10점이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영업 관련 기업 가치는 여기서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하자본 구해가지고 빼주면은 끝이에요. 구해서 빼주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 10점이 투하가 됐다는 거는 뭘 이것저것 좀 채워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저는 굳이 영어권의 의 하나 써주고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외울 때 경유배영,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배타적 영리 기회를 보유하여 같은 업종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 이런 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둬야 되니까 항상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영업 관련 기업 가치에서 투하자본은 사실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굳이 저는 두 개의 목차로 영업 자산에서 영업 부채를 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사실 똑같은 건데 이 중에서 요만큼이 이제 비영업 자산이 있으면 요만큼이 영업 자산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자산과 부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채는 이자 지급부 부채와 영업 부채가 있거든요. 요거를 빼면 요만큼이 투하자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만큼의 영업자산에서 영업부채를 뺀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자본이구나. 자본에서 이자 지급부 부채를 더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자본은 자기 자본, 이자 지급 부채는 타인 자본. 두 개는 너무 당연히도 같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지만 배점이 있는데 나올 목차가 너무 없으니까 저는 이 두 개를 총 자산에서 비영업 자산 빼고 토지 재평가에 증분한 그 전체 영업 자산에서 영업 부채, 매입 채무, 이자 지급, 미지급금, 예수금 더해서 요거를 빼서 투하 자본을 구하고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더해서 하나 구하고. 두 개가 당연히 같게 나와야 돼요. 두 번 하는 게 바보짓이야, 사실은. 뭐 똑같은 걸 왜 두 번 하고 있어. 하지만 배점이 부족해서 나는 이 개념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요걸 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썼고요. 배점이 이래서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다는 거. 그래도 10점인데 한 페이지 이상은 나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
투하 자본은 2억 5,200만 원. 그래서 영업 관련 기업 가치에서 투하 자본 빼면 영업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참, 영업권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뭐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봅니다. 현금 흐름표를 과연 잘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 첫 번째로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크게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죠? 여기는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할 것, 그 다음에 비율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비율과 별도인 거는 또 어디까지인지 해서 이거 세율 확실히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하고 자본적 지출은 상쇄되는 것으로 봤다. 사실 여기 들어간다는 것도 굳이 쓸 필요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 뭐 숫자가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쯤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또 이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배점을 따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순운전자본 변동, 아까 말했던 1기 2전기에서의 그 매출 증가분이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나오면은 WACC에서는 굳이 찾자면은 요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요거 자본 구조는 재무 상태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그냥 토지의 증분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요, 이거를 써먹을 데가 크게 없어. 물론 뭐 이제 투하 자본 뭐 영업 이런 거 할 때 좀 써먹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2번 문제도 끝. 3번 문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